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 하고 이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불소추, 그러니까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 동안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검찰에 의해 이미 진작에 피의자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와 피고인을 엄밀하게 구분해 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률 용어로 사기를 치는 거죠. 청와대는 왜 이러는 걸까? 저는 이 문장에 주목합니다. 탄핵 심판이 나지 않았는데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이 나지 않았는데도 헌법을 위반하는 특검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대면 수사를 거부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본인이 몇 차례나 응하겠다고 했던 대면 수사를 그렇게 거부할 거라는데 지금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전액 500원을 겁니다. 김호준의 배팅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500원 걸었어요, 저는. 네. 자, 500원 오늘 한 두세 개 걸려고 합니다. 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500원.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는 거예요. 네. 500원. 큰 거예요.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 압수수색 지난 금요일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결과인데, 예. 이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 영장 들고 특검이 청와대로 갔는데요. 막아섰습니다. 경내에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자 특검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는 들어가되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지만요. 청와대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골라서 자료를 내는 임의 제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 이게 무리한 수사다. 헌법에 위배된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예요. 네. 예. 이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피의자는 이미 진작이 된 상태예요. 네, 그렇죠. 지난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피의자예요. 예. 네. 그게 작년 11월 20일께였던 걸 기억하는데 2달 반 전부터 이미 피의자입니다. 네. 저는 언론이 이 피의자 피고인의 단어 차이에 왜 주목하지 않는지 해설 기사가 한 번도 뜨지 않은 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매우 주목합니다. 매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사실 피의자와 피고인을 일반인들은 뭐 구분해 쓰지 않지만 법률가들은 뭐 듣자마자 알거든요. 근데 이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청와대가 거기에 법률가들이 드글드글해요, 지금. 민정수석도 있고. 네, 추가로 몇 명 더 선임됐습니다. 네, 검찰 출신인데. 예. 이 단어를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절대 없거든요. 네. 왜 그랬느냐. 뉴스 하나 더 전하고 제가 통합해서, 해설을 하는 걸로 주시합니다. 매우 주시하다. 두 번째 뉴스, 제가 연결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건, 김영재 의원의 부인이죠. 네네. 박채윤 씨가 구속됐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 연결된 뉴스라고 하는데. 네, 구속된 박채윤 씨가 그제 특검 소환 1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병원으로 이송된 건데요. 의사는 정상 소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제 오후 멀쩡한 모습으로 특검에 제소한 데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분명히 건강 상태 괜찮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특검은 사실무근이다. 조사는 물론이고 면담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면담을 안 했는데 이런 자백을 하라고 했다. 강요했다. 이게 두시 뉴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난 주말 동안 두 가지 밑밥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던졌어요. 투밑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밑밥. 밑밥스. 투밑밥스. 네. 첫 번째가 이제 압수수색 거부했을 때 피의자라고 했다고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헌법 위반 아닌 거는 명백해요. 법률가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근데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섞어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만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냐? 저는 그렇게 헌법 위반을 한 특검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네. 논리, 명분 축적용이고, 그래서 대통령 대면 수사 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면 수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뭐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응할 거라고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전망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절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든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에는 응할 수 없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이거 하나는 약하거든요. 특검이요. 예. 네. 하나는 약해요. 이게 첫 번째 밑밥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대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일단 예언합니다. 예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김영재 부인. 네. 이분이 이제 박채윤 씨, YJ콥스였던가요? YJ콥스 메디컬 대표죠. 네, 화장품 회사. 예, 네. 예. 메디컬은 실회사였던가요? 예, 화장품과 실을 같이 했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박근혜 예.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혜를 준. 네. 그리고 이제 남편 김영재 의원은 이제 시술과 관련된. 근데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특검 이야기로는 아직 면담도 안 했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과호흡이라면서 실려갔잖아요. 네. 이 정도로 과호흡이면 평상시 병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없다는데 저는 이번엔 1,000원 걸고요. 근데 이제 호흡 곤란이라며 실려가서 병원에서 숨 쉰 채 발견된 거 아니에요. 숨 쉰 채 발견됐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술을 자백해라.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김 원장과 직원들 구속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압수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네, 있죠. 강압수사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강압수사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 뿐 이게 두 번째 비법입니다. 강압수사. 최순실 씨도 지난번에 나올 때 소리 지면서 3족을 멸한다고 했다고. 예. 강압수사 말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었죠. 박지원 씨도 이번에는 강압수사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재에서 증인신문 나갔던 차은택 씨한테도 집요하게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압적이지 않았냐 조사가. 예, 그렇죠. 물었습니다. 예. 형사재판정에서 K스포츠의 박헌영 과장한테도 강압적이지 않았냐 계속 물었어요. 특검이 강압수사한다. 이 프레임인 거예요. 그걸 줄기차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에 쓴 거죠. 이 관점에서 뭘 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예측을 해보면 이 강압수사, 특검이 강압수사한다는 전략을 썼는데 이 전략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 이 주장을 하면 약하거든요. 최순실 씨, 박채윤 씨만 이 주장을 하면 약해요.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미 구속된 사람들 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정호성 비서관. 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다 혐의 인정했다가 첫 번째 형사재판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부인한 적이 예, 있죠. 공판 준비기일 때요. 네, 기일 때. 예.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인정했죠. 네네. 10중 8구 정호성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해가 일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변호인을 통해서 너 그 강압적 수사 받았다고 한마디만 해.
그래서 예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예언. 기구속된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할 사람들이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쳐보면 헌법도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강압수사를 하는 이런 특검에 대통령이 대면 수사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은 뭘로 이어지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될 때 이유가 그 뇌물 수뢰자를 수사 안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또 수사 못 했어요. 그럼 영장 재청구했을 때 또다시 기각할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일정은 그 특검 연장이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예, 2월 28일이 수사 기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행은 헌법 위배, 강압수사 등등의 명분을 들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예. 저라면 이렇게 작절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난 몇 년간 상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예. 있는 증거도 없애잖아요.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없는 건 왜 못 만들어냅니까? 예. 있는 거 없애는데. 그래서 종합예언 첫 번째, 특검의 헌법 위반 강압수사 이후로 대통령은 대면 수사를 이번 주에 거부한다. 두 번째, 대통령 대면 수사를 미비를 근거로 해서 삼성 이재용 영장 재청구를 기각한다. 세 번째, 이를 근거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세 가지 예언을 한꺼번에 1,500원을 무려 각각 500원씩 합의 1,500원. 중원에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놓으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1,000원은 저희 PD한테 뺏어 지나갑니다. 1,500원을 한꺼번에 겁니다. 예. 자, 누군가 강압수사 얘기 나옵니다, 이제. 추가로. 예. 그래서 결국 대통령 대면 수사를 거부할 것이다. 자, 왜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상 목표는 대면 수사를 하지 않고 대면 수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면 수사는 수사가 완결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정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말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예. 절대 안 해요. 원래 한다 그랬는데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안 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특검은 연장 안 하고 예, 종료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재 판결은 3월 13일 이후로 넘긴다. 그 사이에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사람, 정호성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가장 가까웠으니까 첫 번째 후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안종범 또는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요. 예. 예. 그리고 수석들 몇 명 더 있잖아요. 예, 뭐 조윤선 장관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전 장관. 그런 분들은 다 제안 받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법률가 출신들은 이런 제안에 응하기 쉽지 않을 거고. 김춘 혹은 조윤선 두 분은. 그렇지 않은 안종범 수석이나 특히 정호성 비서관 1번 타자라고 봅니다. 1번 타자. 곧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언해 둡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요. 급하니까 자기들도. 그 외에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 전해 주십시오. 네, 안종범 전 수석 관련된 뉴스인데요. 특검이 설 연휴 직전에 확보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이요.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 전 수석을 보좌하던 A씨가 청와대에 보관하다가 특검에 이미 제출한 건데요. 지난해 11월까지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이라고 합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박채훈 씨에게 뇌물받은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면서 추가로 수첩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넣어둔 거죠. 네. 압수수색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 청와대에 넣어둔 거죠. 네. 안종범 수석도 갑자기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뇌물죄가 추가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뇌물죄는 이거 제가 크거든요. 여하간 강압수사 또 등장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과호흡 쇼죠. 예.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개인적으로. 과호흡 증후군은 이제 그냥 호흡을 스스로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격하게.
별거 있나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사람들이 이미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딜을 할 사람이 적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변호사를 통해 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예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미얀마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이요, 미얀마 K타운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TV조선 보도인데요. 원래 초기에는 500만 달러를 ODA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천만 달러는 그러니까 700억 정도는 민간 투자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으려고 했던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여기서 또 삼성이 등장하네요. 하긴 삼성 전기 출신. 네, 유재경 대사요. 네, 대사가 거기 가 있으니까요. 네. 미얀마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JTBC 보도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얀마가 원하지도 않았던 한류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겠다라면서 K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는 토지 사용권을 받아내라고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세관 사업까지 독점하려 한 정황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세관 사업도. 예. 저는 그중에서 이 토지 사용권에 주목을 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다른 ODA 를 통한 사업 시도를 한 이권 챙기기를 시도한 국가에도 꼭 챙겨봐야 할 항목이 저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려고 했느냐 이 정황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개성공단과 연관성 ODA 사업과 그런 개인적인 추정을 한 적이 있는데 우주 최초로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도국에서 공단을 유치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죠. 입주 기업들이 세금도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그 기술도 배울 기회가 되고. 그래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 공단 토지를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50년 막 주고. 그러면 그런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입주하는 업체한테 그 부지를 아주 싸게만 제공해도 이건 땅 짓고 자기는 공짜로 받았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빈 공장 부지 여기에 토지 사용권을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권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 어떻게 공단을 유치하냐죠. 땅을 얻었다 이거예요. 거기 공단만 유치하면 몇십 년간 해먹는 겁니다. 몇십 년간 고정 빨대인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개성공단의 의도적인 폐쇄의 가능성이 나온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됐기 때문에 대초공단을 해외에 찾는 게 아니고 해외 땅을 토지 사용권을 얻어뒀기 때문에 혹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대규모 공단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개성공단 정도의 규모의 공단이 폐쇄돼야 한다. 이런 구상을 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 폐쇄와 관련된 전후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미얀마와 함께 개성공단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이번 주 기사가 그래요? 나가게 되는데요. 예. 놀랍네요, 제가. 예. 수첩이 놀라운 게 아니라요. 예. 안종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수첩에 그게 있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원래 확보하고 있던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예. 미얀마와 개성공단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아무도 거기 주목 안 했는데 제가 주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처음 그 수첩을 볼 때 같이 왜 쓰여 있었나라고 좀 의아하고 그냥 넘어갔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미얀마 스쿨버스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 선으로 이어져서 개성공단이라고 써놨습니다. 거 봐요. 거기가 VIP 지시 부분이거든요. 거 봐요. 예.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을 그래서 폐쇄했을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쓰여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합니다. 이야,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이 상황을 누가 알아주나요? 기획설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영남대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비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재단의 실질적 이사장이 박 대통령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영남대 총장 고 김기택 씨가 2007년에 작성한 이 사실 확인서에 대해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거 JTBC가 단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JTBC 단독 안 해요. 제가 진행하는 이제 작은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려 두 달 전에 단독 이미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 핵심은
영남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모른다고 그랬죠. 비리가 발생하면. 핵심이 뭐냐면 86년에 영남대 총장이었던 고 김기택 씨가 사실 확인서를 썼다는 거죠. 실제 영남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네. 네. 본인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그렇게 움직인다고 총장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JTBC가 단독 보도했지만 전 2달 전에 이미 보도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남대를 움직였던 분들이 다 최태민 씨 일가거든요. 네. 예. 다 친인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최초로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폭로했던 조순재 씨. 네네. 사망했죠. 이분이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임순희 씨. 지금 임선희. 예. 임선희 씨 참. 예. 최순실 씨의 모친. 이분이 최태민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전의 남편에서 난 아들. 여기는 복잡해요, 사정이. 아빠가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이번에는. 엄마가 같고요. 네, 최순실 씨와는 엄마가 같고 아빠가 다른 조순재 씨를 비롯하여 이 최태민 씨의 친인척들이 영남대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속칭 4인방 뭐 이렇게 네, 실무자들이. 예. 그러니까 경제에서 공동체였다고 입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자, 거의 다 됐는데 제목 하나 정도.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아들 관련해서 아들 뽑은 이유가 꽃보지게 뽑은 이유가요. 코너링이었다라고 했던 경찰 간부가 말을 바꿔서요. 이번에는 추첨으로 뽑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500원 걸었어요, 저는. 네. 자, 500원 오늘 한 2-3개 걸려고 합니다. 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500원.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버는 거예요. 네. 500원. 큰 거예요.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 압수수색 지난 금요일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결과인데, 예. 이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 영장 들고 특검이 청와대로 갔는데요. 막아섰습니다. 경내에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자 특검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는 들어가되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지만요. 청와대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골라서 자료를 내는 임의 제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 이게 무리한 수사다. 헌법에 위배된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예요. 네. 예. 이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피의자는 이미 진작이 된 상태예요. 네, 그렇죠. 지난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피의자예요. 예. 네. 그게 작년 11월 20일께였던 걸 기억하는데 2달 반 전부터 이미 피의자입니다. 네. 저는 언론이 이 피의자 피고인의 단어 차이에 왜 주목하지 않는지 해설 기사가 한 번도 뜨지 않은 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매우 주목.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 하고 이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불소추, 그러니까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 동안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검찰에 의해 이미 진작에 피의자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와 피고인을 엄밀하게 구분해 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률 용어로 사기를 치는 거죠. 청와대는 왜 이러는 걸까? 저는 이 문장에 주목합니다. 탄핵 심판이 나지 않았는데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이 나지 않았는데도 헌법을 위반하는 특검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대면 수사를
거부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본인이 몇 차례나 응하겠다고 했던 대면 수사를 그렇게 거부할 거라는데 지금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전액 500원을 겁니다. 김어준의 배팅이었습니다. 매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사실 피의자와 피고인을 일반인들은 뭐 구분해 쓰지 않지만 법률가들은 뭐 듣자마자 알거든요. 근데 이 영장이,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청와대가 거기에 법률가들이 드글드글해요. 지금 민정수석도 있고. 네, 추가로 몇 명 더 선임됐습니다. 네, 검찰 출신인데 예. 이 단어를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절대 없거든요. 네, 왜 그랬느냐? 뉴스 하나 더 전하고 제가 통합해서 해설을 하는 걸로 주시합니다. 매우 주시하다. 두 번째 뉴스, 제가 연결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건 김영재 의원의 부인이죠. 네네. 박채윤 씨가 구속됐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 연결된 뉴스라고 하는데. 네, 구속된 박채윤 씨가 그제 특검 소환 1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병원으로 이송된 건데요. 의사는 정상 소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제 오후 멀쩡한 모습으로 특검에 제소한 데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분명히 건강 상태 괜찮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특검은 사실무근이다. 조사는 물론이고 면담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면담을 안 했는데 이런 자백을 하라고 했다. 강요했다. 이게 두시 뉴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난 주말 동안 두 가지 밑밥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던졌어요. 투밑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밑밥. 근데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특검 이야기로는 아직 면담도 안 했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과호흡이라면서 실려갔잖아요. 네. 이 정도로 과호흡이면 평상시 병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없다는 데서는 이번엔 1,000원 걸고요. 근데 이제 호흡 곤란이라며 실려가서 병원에서 숨 쉰 채 발견된 거 아니에요. 숨 쉰 채 발견됐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술을 자백해라.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김 원장과 직원들 구속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압수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네, 있죠. 강압수사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강압수사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 뿐 이게 두 번째 비법입니다. 강압수사. 최순실 씨도 지난번에 나올 때 소리 지면서 3족을 멸한다고 했다고. 예. 강압수사 말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었죠. 박지원 씨도 이번에는 강압수사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재에서 증인신문 나갔던 차은택 씨한테도 집요하게 그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압적이지 않았냐 조사가. 예, 그렇죠. 예. 형사재판정에서 K스포츠 박헌영 과장한테도 강압적이지 않았냐 계속 물었어요. 특검이 강압수사한다. 이 프레임인 거예요. 그걸 줄기차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에 쓴 거죠. 이 관점에서 뭘 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예측을 해보면 이 강압수사, 특검이 강압수사한다는 전략을 썼는데 이 전략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한 사람을 좀 이주정하면 약하거든요. 밑밥스. 투밑밥스. 네. 첫 번째가 이제 압수수색 거부했을 때 피의자라고 했다고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헌법 위반 아닌 거는 명백해요. 법률가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근데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섞어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만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냐? 저는 그렇게 헌법 위반을 한 특검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네. 논리, 명분 축적용이고 그래서 대통령 대면 수사 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면 수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뭐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응할 거라고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전망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절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든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에는 응할 수 없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이거 하나는 약하거든요. 특검이요. 예. 네. 하나는 약해요. 이게 첫 번째 밑법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대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일단 예언합니다. 예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김영재 부인. 네. 이분이 이제 박채윤 씨 Y 제이콥스였던가요? Y 제이콥스 메디컬 대표죠. 네, 화장품 회사. 예, 네. 예. 메디컬은 실 회사였던가요? 예, 화장품과 실을 같이 했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박근혜 예.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혜를 준. 네. 그리고 이제 남편 김영재 의원은 이제 시술과 관련된